꽁트. 아 진짜 어제 진짜 안 과장 정말 술을 정말 안녕하세요. 야 진짜 어우 안녕하세요. 아 뭐야? 어제 겨우 그거 마시고 왜들 이래요? 넥타이 이거 왜 이래 이거? 겨울아니 과장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이게 뭐야 이게 조금 마셨지. 쑥스럽겠다. 역시 해장엔 해장술 아니겠어? 네? 차라리 마라. 여기 꼬꼬꼬차 저기 우리 사원증 제시하면 저거 10% 할인. 오늘 바로 갑시다. 오늘 가야 돼 오늘. 그래 갑시다 갑시다. 저는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저는 집으로. 일 많은데 어디가 어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우리 집 랜선 주치 닥터 꾹꾹입니다. 꾹꾹꾹꾹꾹꾹. 뭔가 방정맞게 같아. 숙취로 한의원에 많이 찾아오시나요? 어떤 치료를 하시죠? 저 숙취 때문에 하고는 저희는 잘 오진 않아요. 근데 워낙 술들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냥 다른 것들 때문에 왔다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제 술 마셔서 하면 같이 치료? 그 정도? 저는 주변 한의원 주변에 직장인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냥 살짝 와서 저 좀 누웠다가도 될까요를 물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제 과음하신 분들 많이 있으신 거죠. 숙박업을 겸업하십니다. 아 그렇죠. 뭐 숙박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돼 있는 숙취 해소 되게 도움되는 한약들이 있는데 그렇죠, 많죠. 그런 환자분들한테 잘 권하기가 선뜻 권해지지가 않기는 해요. 왜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원래 술 드시기 전에 먹고 술 마신 다음날 먹는 건데 그러면 덜 취해요. 빨리 안 취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약 먹고 이제 간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막 더 드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조심조심. 내가 술이 빨리 깨네? 이런 느낌을 그쵸. 오히려 주면 오늘 안 취하네. 뭐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술을 빨리 깨는 방법 중에 구토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는 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위장으로 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위 정도에서 그냥 바로 내보내니까 술이 덜 취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 식도를 위산이 긁어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구토를 하다 보면 이 횡격막이 폐를 물리적으로 때려서 폐도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너무 많은 음주를 통해서 구토를 유발하는 건 결코 권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토할 정도 되면 그만 드세요. 그렇죠. 그만 드세요. 네, 이랬구나. 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하셨다시피 간 손상인데 한약도 간에 안 좋지 않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떻죠? OX 들까요? 간에 안 좋은 한약 있다. 일단 좀 대답이 특이하죠. 한의사는 한약 먹어도 간에 아니에요. 간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약들 중에 간에 부담이 되고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네, 양약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양약도 그냥 명시가 돼 있어요. 뭐 간독성 유발 가능, 뭐 부작용에 있는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당장 필요하니까 쓴다. 이게 이제 진료이고 치료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한약만 단독으로 쓰였을 때 간 손상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요. 여기 연구 제목들 쭉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양약하고 한약을 같이 썼을 때 간 손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약은요 다 독이에요. 그래서 이 독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약도 쓰면 안 됩니다. 치료도 못 받고 간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약 먹고 간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런 우리가 한약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 그런 약초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고 막 드셔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드시는 한약은 간 손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혹여나 중간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원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한약을 바꾸시면 됩니다. 결론은 간에 안 좋은 한약이 있다. 있어요.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전문가는 한의사입니다. 나야나. 네.
그러면 저희 간이 많이 나빠지기 전에 그렇죠. 숙취 해소하러 지압 마사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꼬꼬. 꾹꾹. 꾹꾹꾹.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숙취 해소에 좋은 혈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곳은 머리, 손, 발 이렇게 세 군데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머리부터 알려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혈자리의 이름은 백회혈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모델분 귀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옆으로 살짝 돌아서 네. 이 귀 끝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가운데서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백회혈이에요. 정수리보다는 아주 살짝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한번 모델분이 직접 찾아보실까요? 귀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네. 거기는 지금 약간 정수리 쪽이고 그쪽보다 살짝 뒤쪽. 네, 맞아요. 거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보여줄까요? 네. 이쪽이 백회혈이에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혈자리는 바로 합곡혈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소화 안 될 때 여기 누르면은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여기서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눌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곡혈은 먼저 이렇게 손등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게 이런 식으로 손을 놔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 공간에서 손등 쪽 이렇게 검지 쪽을 눌러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뼈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뼈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 뼈, 여기 이거의 가운데. 근데 이 뼈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뼈 옆에 살짝 더 이동해서 여기 이쪽이 바로 합곡혈인데, 방향은 지금 엄지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잡아보고 방향을 손바닥 중심을 향해서 누른다고 생각하고 눌러보세요. 지금 본인 손이라서 살살 누르고 있는데요. 자, 쥐어볼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뻐근하게 느낌 오죠? 여기는 사실 소화불량이 딱히 없어도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오는 자리예요. 근데 소화불량이 심하다 하면 아까 모델이 본인이 살살 눌렀을 때 이때도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뼈의 가운데에서 살짝 옆으로 와서 손바닥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려드릴 혈자리는 바로 발에 있는 태충혈인데요. 발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부끄러워. 자, 발은 방금 합곡혈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었죠. 발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혈자리예요. 자,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뼈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탁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쪽이 바로 태충혈이거든요. 여기 또 한번 모델분 찾아볼까요? 이렇게 바로 찾지 말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엄지 뼈와 그리고 검지 뼈를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좁아지는 지점, 여기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그림을 그려놔서 쉽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탁 걸리는 지점이 있죠. 네,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합곡혈 눌렀을 때 아팠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꾹 누르면 좀 통증이 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 합곡이랑 태충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에 좋은 혈자리인데 꼭 숙취로 인한 소화불량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 혈자리니까 평소에도 자주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 닥터코코과 함께 술 좀 깨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꾹빵!